SCR을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 어드레스까지 한번 시승을 해보셨으면 아마 구매하시는 방향이 좀 많이 달라지실 수가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들, 배달대행TV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가을이 왔어요. 가을에 우리 어드레스 이 춘천과 함께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골목대장 바이크 중에 끝판왕이 아닐까 생각되는 이 어드레스, 생김새는 소형 스쿠터 생김새여서 골목에서 주행할 때 아마 기동력 있게 차간 주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바이크가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지향 드리는 말씀에서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CC가 125cc이기 때문에 110cc 뭐 벤리, SCR 이런 모델들보다 치고 나가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타보셨을 때 주행 안정성이 확실히 차이가 나요. 생김새는 이렇지만 절대 110cc급이랑 다르다는 점 인지하시고 영상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델리로드 저희가 리뷰 한번 해봤었는데 델리로드랑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 생김새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뭐 벤리, SCR, 델리로드, 지금 이 어드레스까지 모양은 비슷비슷한데 확실히 CC 차이, 그리고 차량의 크기 차이가 주행 안정성, 그리고 차량이 치고 나가는 힘, 그리고 브레이크 제동력 이런 거에 있어서 약간씩은 다 차이가 납니다. 자, 형님들께서 일단 궁금해 하실 부분이 125cc 바이크인데 이렇게 빅스쿠터형이 아니고 정통 스쿠터 모양을 띈 이 바이크의 주행 성능일 겁니다. 참고로 이 어드레스가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1980년도서부터 일본을 좀 주름 잡던 바이크가 몇 개가 있었죠. 그 스쿠터들 중에서 맨날 3티어였어요. 맨날 3티어였다가 100cc 모델이 나왔었을 때 그때 한번 빵 떴었죠. 3티어에서 갑자기 1, 2티어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한번 2000년 좀 넘어서 2006년도인가요? 그때 한번 다시 빵 떴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래도 이 어드레스라는 이름이 거의 40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내구성, 그리고 주행 안정성, 그리고 시장의 점유율, 시장 가치가 이미 벌써 자리 잡은 모델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저 차 뭐지? 좀 빨리 치고 나가는데? 작은 바이크 같은데 저거 뭐지? 하면은 보통 다 어드레스예요. 그래서 치킨집 사장님들, 피자 사장님들이 이 어드레스 바이크를 굉장히 좀 선호하십니다. 왜냐면은 가성비가 좋거든요. 가격이 260만원대일 건데 이 가격에서 125cc에서 누릴 수 있는 속도감, 승차감, 그리고 주행 안정성, 발착지성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왔군요. 직접적으로 125cc 중에 저희가 PCX로 만약에 배달을 한다고 하였을 때 그게 400만원대입니다. 아무래도 14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이 금액으로 아마 가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2대를 끌 수 있냐, 3대를 끌 수 있냐, 이런 직접적인 차이가 바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어드레스 소비하는 층들이 두터워요. 되게 매니아층입니다. 쉽게 다른 바이크로 잘 전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드레스가 내구성도 좋거든요. 스즈키사에서 거의 40년 동안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뭐 물론 CC 차이가 있겠지만 이 어드레스라는 이름 자체가 존속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까요? 그런 모델들은 일단 어느 정도는 믿으셔도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주행 성능이 보시면 되게 편해요. 이 골목대장 바이크들 특징이죠. 그냥 굉장히 편합니다. 주행하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발착지성이 일단 너무 좋기 때문이죠. PCX, MX 타셨다가 아마 이 바이크 타시면 더 편하실 겁니다. 장단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담이 없거든요. 보시면 다리가 이렇게 딱 올라가고 내려가고 착지하는 것도 엄청 편합니다. 참고로 제가 타고 있는 이 어드레스는 2020년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골목대장 바이크인데 골목에서 주로 뭐 구시가지, 구상가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운전을 할 바이크인데 125cc가 과연 필요한가? 라고 말씀을 주실 분들이 계세요. 차라리 그냥 델리로드 갔다가 골목 주행 많이 하는 거면 괜찮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건데, 델리로드 아니면 벤리 타셨다가 CC에 대해서 약간 좀 부족함을 느끼셨던 분들, 다른 뭐 PCX나 MX처럼 제동 성능을 이렇게 확 바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냥 평속 주행을 했을 때 딱 신호가 열리면, 지금처럼 신호가 열리면 조금 더 치고 나갔으면 한다 라는 점을 좀 개선시키고 싶으신 분들, 바로 그 대안이 이 어드레스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땡기면 나갑니다. 땡기면 그냥 나가요. 이게 델리로드 같았으면 이렇게 못 나갑니다. 당연히 CC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안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벤리조차도 이렇게 못 나갑니다.
못 나가요. 그냥 풀스로틀을 밟고 좀 계셔야 되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거 저 풀스로틀 지금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나갑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편해요. 속도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그냥 편합니다. 이 속도를 델리로드가 내려고 하면 못 내요.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승차감으로 이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거의 70km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주행하시는 게 가장 좋은 포지션인데,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80km 내외로 안정적으로 주행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달등 영역에서 이렇게 구시가지에서 만약에 배달을 한다고 하면, 물론 델리로드 때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던 건데, 골목 주행만 하시는 거면 델리로드로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그 와중에 저희가 주행을 하다가 차한테 좀 위압감을 좀 많이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약간씩은 좀 더 치고 나가줬으면 이 차와 좀 간격을 좀 더 벌릴 수가 있고 유도리가 있는데, 아무래도 99.8cc에는 그런 무빙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벨리로 그런 무빙이 가능할까요? 제가 벨리로 주행을 했을 때도 살짝 아쉬웠던 게, 좀 오르막길 올라가는 힘, 그리고 평속 주행일 때 좀 더 치고 나가줬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드레스가 어느 정도는 좀 채워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으신 분들은 좀 상당히 체감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한번 이렇게 밟게 되면 그냥 치고 올라갑니다. 지금 속도가 60km입니다. 자, 오르막길도 어느 정도 지금 탄력을 받은 상태인데 50km대부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지금 또 밟아 보겠습니다. 벨리라고 하면 이 정도로 못 올라가요. 근데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그냥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정말 벨리랑 다르게 그냥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올라갑니다, 정말. 일단 이 어드레스의 재밌는 점이, 처음에 가속을 할 때 거의 한 50km대까지는 거의 그냥 직발입니다. 그냥 나갑니다. 그냥 길길대고 이런 거 없어요. 빠꾸가 없습니다. 그냥 나갑니다. 아마도 초반 주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바이크 상당히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치고 나가는 게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한 90km 구간대에 밟게 되면 좀 처지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봐요. 그리고 서스펜션이 지금 쇼버 작업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이게 완충작용을 해주는 건 없고요. 그리고 시트도 약간은 좀 하드 타입입니다. 지금은 살짝 엉덩이가 오래 타기가 제 엉덩이로는 좀 그러네요. 한번 밟아 볼게요. 아마 제 이 바이크를 어떤 건지 공개를 안 하고 제 주행하는 거를 보셨으면 이게 PCX인지 MS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전형적인 125cc 출력입니다. 저희가 평속 구간이 거의 60km 내외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설명을 드리면, 주행하는데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다른 125cc랑요. 그냥 편해요. 편하고, 제동 능력은 아무래도 조금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전륜 디스크이고 뒤에가 드럼이에요. 저희가 그러면은 평속 구간대를 한 70km, 80km대까지 구간을 끌고 올라와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계속 좀 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뜻은 충분히 제동 거리를 좀 두시고 제동을 좀 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100km예요. 이제 100km인데, 보통 어드레스가 이 핸들이 좀 털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 핸들 자체가 가볍기는 합니다만 핸들이 막 털린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잡으면 잡히는 대로 잡혀집니다. 지금 90입니다. 90이지만 괜찮아요. 만약에 지금 이 구간에 벨리 혹은 델리로드였으면 지금 이 주행 성능이 안 나옵니다. 제가 100% 장담을 드릴게요. 지금 이 주행 질감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뒷차한테 좀 많이 민망했을 거예요. 자, 제가 만약에 이 속도가 약간 좀 불안했으면 속도를 줄였을 거예요. 하지만 차량 자체가 막 날린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사용자가 컨트롤이 좀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좀 심어주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밟는 거는 무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형님들도 제 주행 리뷰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불안하면 잘 안 밟거든요. 그리고 스로틀을 당겼을 때 반응 속도가 참 마음에 드네요. 아무래도 저속에서 치고 나가는 속도가 좋은 만큼 스로틀의 반응도 깔끔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밟아 볼게요. 왼쪽에서 차가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거리를 좀 넓혀 주시고 제동거리 보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제동거리를 좀 두고 난 뒤에 제동을 밟게 되면 괜찮습니다. 아무리 전륜이 디스크 하나이고 드럼이라고 하지만 괜찮아요. 이 정도 부분을 감안하시고 주행을 하시는 거면 제가 지금 80에서 90km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때 주행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심지어 나는 8, 90km대가 좀 불안할 것 같다고 하신다면 그냥 70km대로 내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두 단계 낮춰서 60km에서 70km 구간대 주행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확실히 잘 나가네요. 지금 보시는 가을 날씨처럼 그냥 평화롭습니다. 뭐 이슈가 없어요. 심지어 지금 70이 넘었네요. 그냥 편합니다. 그냥 편함 그 자체예요. 그냥 편합니다. 이 정도는 전혀 아주 어떻게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 신호가 열리면 한번 끝까지 한번 밟아볼게요. 아무래도 이 바퀴 사이즈가 좀 작기 때문에 90km 구간대까지가 적정해 보일 거라 생각을 해요.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풀스로틀이고요. 그대로 한번 밟아볼게요. 70입니다. 80이고요. 90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약간은 오르막길에서 제가 주행을 한번 해봤는데 가속이 뒤에가 약간은 처지네요. 초반이 가속이 잘 되는 만큼 뒤에 가속력이 약간은 좀 처집니다. 그렇게 애초에 좀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최고속이 7, 80km대 구간대까지인 것 같습니다. 90km대 구간까지 올리시려면 그냥 스로틀을 계속 올리고 계셔야 돼요. 그래도 한 80km대 구간대까지는 너무 좋아요. 제동 거리만 좀 벌려 놓으신다면 충분히 그냥 실생활에 계속 그냥 운전하실 수 있는 그런 속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리뷰하는 장소가 춘천입니다. 춘천에도 지금처럼 중장거리로 뛰는 콜이 아마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런 콜을 받으셨을 때 그래도 80km 구간대가 좀 운전이 돼야 그래도 주행을 하기가 좀 좋은데 그 정도 성능은 충분히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맨홀을 좀 밟게 되면 아무래도 충격이 그대로 옵니다. 걸러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일부러 한번 밟아볼게요. 이런 것도 한번 밟아볼게요. 이런 것도 또 밟아볼게요. 보시면은 잡아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본인께서 다 체감을 하셔야 돼요. 체감을 하시지만 충분히 이 바이크에 좀 길들여지신다면 바이크 자체가 밸런스가 무너지는 바이크는 아닙니다. 핸들도 제가 아까 전부터 잡고 있지만 제가 그렇다고 꽉 잡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간에 들었었던 어드레스 핸들이 너무 잘 털린다 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 컨디션에 따라서 좀 가타부타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이 차량이 2020년에 3만 km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3만 km를 주행을 하셨지만 컨디션이 괜찮습니다. 자, 핸들이 잘 털리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조건 중에 좀 큰 걸로 한번 꼽아보면 노면에 좀 이슈가 있었을 때입니다. 좀 핸들이 잘 털리는 차량들은 조그만 노면 이슈에도 그냥 이게 흔들려요. 저희가 꽉 잡지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근데 그런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핸들이 너무 좀 장난감스럽다 이런 바이크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제가 안 잡으면 바퀴에서 잔진동 올라오는 게 이 핸들을 털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어드레스가
핸들은 물론 가볍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두 부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단지 핸들이 가벼울 뿐이에요. 확실히 이런 바이크가 골목에 들어갔을 때 골목 주행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벨리 리뷰 때나 아니면 이제 델리로드 리뷰를 드렸을 때랑 좀 다르게 속도가 지금 평균적으로 1-20km가 아마 높을 거예요. 주행 성능이 그만큼 괜찮아서입니다. 되게 좀 스피드하게 제가 지금 주행 리뷰를 드리고 있는데 어드레스가 125cc이기 때문에 가능한 지금 주행 속도입니다. 아마 리뷰 속도가 조금은 빠를 거예요. 자, 이런 오르막길도 뭐 그냥 올라가죠. 뭐 아쉬운 게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지금 풀스로틀이 아닙니다.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꺾게 되면 꺾고요, 밟게 되면 밟고요. 이런 거는 그냥 올라가죠. 뭐 동력 성능이 전혀 아쉽지가 않다. 잘 올라갑니다. 속도 괜찮은데요. 이거 골목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오르막길 보고 또 미친듯이 달렸죠. 이 부릉부릉 되는 이 느낌, 가벼운데도 잘 나가는 이 느낌이 왜 이렇게 좋죠? 좋습니다. 이거 이 느낌이 왜 이렇게 좋죠? 저를 좀 변태같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 주행 성능, 이 주행 질감을 한번 맛보시면 이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이거 상당히 괜찮다. 지금 이 부분 들리십니까? 이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나가는 속도와 이 스로틀에 감는 느낌, 그리고 배기음까지, 뭐 125cc가 배기음이 얼마나 좀 아트스러울까 뭐 싶겠지만 이 3박자가 맞으니까 굉장히 주행하는 맛이 납니다. 지금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이거 재밌는데요. 이거 재밌습니다. 이 부분. 자, 이제 골목 갈게요. 골목 운전을 했을 때 저희가 정말 특화된 바이크들이거든요. 주행할 때 전혀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인성도 굉장히 좋고요. 일단 탁 트여있는 시야에서 발착지성이 좋기 때문에 정말 무리하게 코너에서 꺾지만 않는다면 이런 바이크들이 굉장히 골목에서 운전하기가 좋습니다. 델리로드 SCR 벨리와 좀 비슷한 만큼 주행 질감도 정말 좋고요. 정말 골목에서 운전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1티어예요. 정말 좋습니다. SCR이 이 어드레스랑 제가 알기로는 한 30만원 정도가 차이 날 건데, SCR을 고민하는 분들께서 어드레스를 한번 타보신다? 이랬다고 하면은 구매하실 때 많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럴 여지가 되게 많아 보여요. 어차피 우리가 한 달 동안만 운전하고 뭐 바꾸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고려를 해보시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어드레스 상당히 괜찮죠. 확실히 많이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업체 사장님들, 피자나 치킨집 이런 분들께서 이 어드레스 바이크를 상점에다가 3개, 4개 구입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확실히. 자, 드디어 골목다운 골목이 나왔죠. 골목대장 1티어에 한번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견이 없어요. 진짜 1티어입니다. 이건 시인성이 굉장히 좋고 주행 성능이 125cc이기 때문에 조금만 밟아도 잘 나가거든요. 본인께서 주의만 하신다면 잠깐만 멈추고 발 착지하면 끝입니다. 그냥 끝이에요. 키가 아무리 작으신 분들도 주행하시기가 정말 편하실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편하죠. 그냥 편합니다. 보시면은 그냥 편해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데 그냥 편합니다. 이런 골목 주행 왔다 갔다 하는 거 엄청 편합니다. 조금만 싸도 바로 나가죠. 그냥 여기서 골목을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어디가 더 번잡한 골목일까? 어디가 더 번잡한 골목일까요? 이게 다시 한번 저쪽 가볼게요. 이 소형 스쿠터처럼 생긴 이 바이크들의 장점이라고 하면 정말 단언컨대 발착지성입니다.
곧 다가올 겨울에 발 착지성이 왜 중요하냐면요, 저희가 여차하면 발로도 멈춰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예요. 발을 안 쓰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고속주행일 때는 발을 대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골목주행에서 거의 20-30km대 구간에 속도를 내실 건데, 그 위급 상황 시에 저희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하면 당연히 발을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겨울이에요. 좀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이렇다고 하신다면 더더욱 발을 대셔야 되는데, PCX, MX 이런 차로는 발을 대기가 이 차들처럼 편하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피로도도 상당합니다. 저희가 운전을 10시간 내외로 아마 주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기준으로 본인 계신 곳에 구도심이라서 이런 골목들이 많다고 하신다면 정말 이런 바이크가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행 성능이 125cc가 아니어서 불편하다 하신다면 여기 있습니다. 125cc의 소형 스쿠터처럼 생긴 이 바이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딱 시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놓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골목 주행에 탁월하고 출력에 대해서 시내 주행을 했을 때 부족하지 않는 cc, 딱 이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딱 이 시장에 적합한 바이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나왔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족한 것보다 남는 게 낫거든요. 남아서 본인이 절제하는 게 낫지, 부족하면 어떤 걸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냥 약간 삭히셔야 돼요. 그런 것보다는 좀 충분한 거를 미리 구입을 해서 내가 절제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바이크가 어드레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한번 해봅니다. 뭐 저는 이미 벨리가 있지만요. 방금 같은 경우에도 출력이 모자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춘천에서 지금 운전을 한번 해보니까 이곳은 어드레스 바이크가 상당히 상품 가치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상권과 상권 간의 그 거리가 좀 꽤 됩니다. 그래서 이 어드레스 바이크가 어떻게 보면은 참 내 몸에 딱 맞는 옷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어드레스 찬양인가요, 이게? 제가 이곳에서 만약에 일을 한다고 하면 저는 어드레스 사겠습니다. 저는 벨리 안 사고 어드레스 사서 운전하겠습니다. PCX, MX 안 사고 어드레스 사서 저는 여기서 아마 일하겠습니다. 진짜 상당히 괜찮습니다.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게, 같은 만약에 신차를 내린다고 하면 거의 14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요. 이거를 만약에 중고로 산다고 하면 더 납니다. 인기 차종 모델은 중고 감가가 좀 적게 맞죠. 근데 이 어드레스는 그렇게 인기 차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차를 구매하시는 것보다 중고차, 거의 새 거 같은 신차를 구입하시는 게, 아니죠, 거의 새 거 같은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게 더 감가도 잘 맞고 되게 합리적인 소비를 하신 걸 수도 있어요. 정말 비인기 차종을 감가를 많이 맞아서 사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신차로만 그렇게 구입을 하셔도 거의 140만원, 150만원대가 차이가 나는데, 중고로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고 하면 어우, 기가 막힐 것 같은데요. 나중에 향후에 본인께서 더 좋아하시는 바이크가 생기면 한 6개월 정도만 일을 하셔서 미리 한번 돈을 좀 세이브를 좀 해놓으시면 뭐 거침없이 다음 바이크를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골목 3대장 바이크 중에 그럼 난 대체 어떤 거를 골라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포인트가 있습니다. 본인께서 만약에 125cc 출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어드레스 안 고르시면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정말 125cc 출력이 필요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이 어드레스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골목 주행하는 거는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요. 뭐 물론 전륜에 이게 디스크가 들어가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막 차이가 없습니다. 체감이 이렇게 확 온다기보다는 그냥 본인의 두 다리를 잠깐만 땅에 대시는 게 오히려 제동 성능을 그냥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그냥 살짝 바닥만 잠깐만 대주시면 제동이 진짜 잘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잠깐 밟으시면 제동이 기가 막힙니다. 살짝만 밟아주시면 돼요, 바닥을. 그러면 벨리를 골라야 돼, 델리로드를 골라야 돼, 혹은 SCR을 골라야 돼,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께서 그냥 동네인데 60km 구간대에서 왔다 갔다만 하겠다 하신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그냥 델리로드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60km 구간대가 아니고 그거를 이제 70까지 끌어올리신다고 하면은 벨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80km 구간대까지 운전하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어드레스인 것 같아요.
정말 속도 10km를 더 내고 안 내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바이크를 선택하는 기준이요. 보험료도 어드레스를 골랐을 때랑 델리로드 골랐을 때랑 차이가 확 납니다. 정말 엄청나게 차이가 나실 거예요. 특히 경력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께서 주행을 하실 때 나는 80km 구간대 동네인데 운전을 그렇게 안 해 하신다고 하시면 당연히 밑에 벨리나 델리로드가 확실한 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춘천이면 어드레스로 일하겠습니다. 정말 계속 주행을 해보지만 더 절감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오거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오거리에 구도심이기 때문에 골목이 정말 다닥다닥 있을 겁니다. 이런 곳을 비집고 운전하기가 이런 소형 스쿠터 모양이 정말 편하거든요. 그런데 상권과 상권 사이를 간혹 가다가 점프를 뛰어야 돼요. CC가 약간은 좀 부족할 건데 벨리보다 높은 125cc를 좀 착용하고 있는 이 어드레스가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드레스 총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를 사시는 이유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건데 그 중에 동네에서 안정적으로 무리하지 않고 주행을 하고 싶은 바이크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런 소형 스쿠터의 모양 생긴새의 바이크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골목대장이라는 이름이 괜히 불려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골목대장 바이크들 중에 출력도 좋은 게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그냥 어드레스 가겠습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가격도 제가 봤을 때는 착해요. 이 정도면 상당히 착합니다. 뭐 PCX랑 단순 비교를 하기 좀 그렇지만 MX, PCX 생각하신다면 너무 착해요. 벨리랑 붙여보아도 가격이 참 착합니다. 주행거리를 이 바이크 특징을 좀 생각하셔서 충분히 좀 벌리신 다음에 주행을 하신다면 물론 브레이크 사운동이 뛰어난 바이크는 아니지만 차량 밸런스가 무너지는 바이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제동할 때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어드레스의 핸들이 털린다는 의견들을 좀 많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 핸들이 좀 가볍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제가 핸들만 잡고 계신다면 도로에 이슈가 있어도 그리고 제가 좀 고속주행을 하여도 애초에 이 핸들에서 이렇게 털린다는 느낌은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잘 잡고 운전하시면은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골목 운전에서는 정말 탁월합니다. 이 골목 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더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사족인 것 같습니다. 그냥 편합니다. 골목 운전만큼은 그냥 끝이에요. 끝입니다. 제가 간만에 리뷰 드리는 바이크 중에 칭찬으로 시작해서 칭찬으로 끝난 바이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까는 게 좀 어폐가 있어 보여요. 상당히 전통도 있고 이 어드레스라는 이름 자체가 40년 동안 유지가 된 만큼 상당히 짬이 있는 바이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드레스 연비도 좋아요. 어드레스 연비 또한 좋습니다. 제가 너무나 당연해서 지금 잠깐 지나갔는데 어드레스 연비도 기가 막힙니다. 괜히 치킨집 사장님들, 피자집 사장님들께서 세대 4대 구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강원도 춘천에서 한 스즈키 어드레스 바이크 리뷰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바이크에 자부심이 있으시거나 이 바이크 한번 소개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부담없이 제 메일로 그리고 댓글로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팔도 어디든지 가서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형님들, 저는 더 유용한 컨텐츠로 인사드리는 걸로 할게요. 형님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데. 오호. 좋다 진짜. 와. 아니 어떻게 이 모양의 바이크가 이렇게 잘 나가냐. 와. 와, 흐트러지는 것도 없어. 야, 씨. 잘 나가. 와. 이렇게 방향전환 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운전하시면 돼요. 편해요.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네요.
시원하네요. 역시 가을에 바이크를 타는 이유가 있습니다.